숙박법 너무 궁금한데 물어볼 곳 없어 답답하셨던 사장님들 주목하세요. 숙소 운영하시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들, 몰라서 손해보실 수 있는 것들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래님 옆이 허전하시네요. 네, 지금 화평님이 안 계시는데 그래도 두 분이 채워주실 거죠? 저희를 믿으시나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야놀자 법무 담당 오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야놀자에서 법무 업무 담당하고 있는 박성식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숙소 운영하시면서 은근 자주 접하는 상황이실 것 같아요. 바로 숙소 내 유실물 발생할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네, 특히 곧 다가올 성수기에는 이제 워낙 바쁘고 객실 회전도 빠르니까 이런 일이 종종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다루기 딱 좋은 주제인 것 같아요. 누가 골랐죠, 이 주제? 네, 그렇죠.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당황스러워하시는 사장님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요. 관련 법령들을 미리 알고 있으면 생각보다 능숙하게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면 향후 곤란한 상황에 닥칠 수도 있는 사안이니까 이번 시간에 대처 방법을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어떤 형태로 이 유실물 사건이 발생하는지 사례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현실적으로 공감을 하실 수 있게끔 실제 숙박업소를 운영 중인 사장님들의 고민글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 모텔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손님이 비싼 옷을 두고 그냥 퇴실을 하셔서 연락을 드렸더니 이제 받지를 않으시고 안내 문자를 보내드려도 답이 없으셨다고 해요. 계속 이제 시도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자 이제 카운터 뒤에 옷걸이 이제 걸어두고 보관하면서 이제 한두 번 더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답장이 계속 없으셔서 찾아갈 의사가 없으신 거구나 싶고 버리기도 애매해서 입으셨다고 하는데 며칠 뒤에 손님이 찾아와서 이제 그 입으신 모습을 보시고 나 이거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미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폐기한다고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는데도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너무 황당하시다고 했던 사연입니다. 네. 비슷한 사례로 어떤 다른 모텔에서는 어떤 손님이 고가의 물건을 두고 여러 차례 연락을 했는데 찾아가겠다고 하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는데 언제까지 갖고 있어줘야 될지 고민이다라고 하는 사연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들어보니까 두 사연 모두 되게 흔히 있을 법한 일인 것 같아요. 요즘은 또 사실 모르는 번호 연락 안 받으시는 분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연락 닿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찾아올 때까지 이걸 무기한 유실물 보관해 줄 수도 없는 노릇이라서 이만저만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실물 발생 시 사장님들의 혼란을 줄여드리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이번에 관련 법률을 제대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부터 유실물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이야기에 앞서서 한 줄로 간단히 정리를 드리면 유실물을 발견하면 7일 이내에 그 물건을 즉시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법 해석상 유실물이란 일반적으로 이해하듯이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이탈한 물건, 즉 잃어버린 물건을 말합니다. 그러나 점유자 입장에서 잃어버린 물건일지라도 그 물건이 이제 범죄자의 사기, 공갈, 횡령 등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실물법에서는 범죄자가 놓고 간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 또는 착오로 인하여 점유한 물건, 타인이 놓고 간 물건도 유실물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금씩 다르니 일단 유실물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유실물에 대한 정의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서영님께서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의 유실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유실물 권리자, 즉 잃어버린 주인과 바로 연락이 닿아 유실물을 반환할 수 있다면 그게 이제 베스트인 상황이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경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서영님께서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경찰서에 7일 이내에 제출하라. 7일 이내. 그렇습니다. 그 유실물법에 따르면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 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적법하게 유실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유실물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자에게 직접 반환을 하거나 아니면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네요. 굳이 선택하자면 이 중에서 어떤 방법을 더 추천하실까요? 오늘은 제가 스포를 너무 빨리 드렸는데요.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실물과 관련된 문제를 법적 분쟁 없이 깔끔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습득물을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같은 권리가 필요합니다.
유실물은 타인이 잃어버렸지만 여전히 그분이 소유하고 계신 물건이기 때문에 습득자가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실물을 직접 권리자에게 돌려주려고 한다면 권리자를 찾을 때까지 해당 물건을 그대로 보관해야 해서 보관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보관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해당 물건에 이상이라도 생긴 경우에는 유실물의 권리자와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실물의 권리자가 보관 비용이나 보상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서 지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유실물을 경찰서에 제출하게 되면 별도의 보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실물법의 명시적인 규정에 따라 보상금 등에 대한 처리가 가능하므로 불필요한 논쟁 없이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핵심은 깔끔이군요. 네, 깔끔하려면 경찰서로 7일 이내에 가라.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경찰서에 제출하는 게 베스트인지가 이해가 됐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유실물을 경찰에 제출한 경우 어떤 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민법의 규정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민법에서는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6개월 이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이라는 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해봤는데 이거 대단한 정보인데요. 방금 유실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공고한다는 게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법률에서 규정한 특정 행동을 했을 경우에만 습득자가 유실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앞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물을 경찰서에 제출을 하였다. 그리고 제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을 경우에 자동으로 이제 해당 유실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니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경찰서에 제출하였다고 해서 모두 소유권을 취득하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습득을 하고 7일 이내 습득물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서 습득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서 또 다른 키워드로 경찰서 외에 저희가 7일을 강조해 드렸던 것도 그 이유인데요.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습득물을 경찰서에 제출하면 경찰서에서 소유자를 찾을 수 있으면 바로 반환 절차를 하게 되고요. 만약 반환이 어렵다고 경찰서에서 판단을 하면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공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규정상 제출일 날 보통 공고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제출일, 더 정확하게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내에 물건의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민법, 또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 경우 습득자는 유실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해당 유실물을 사용하거나 처분하실 수 있게 되고요. 숨을 좀 쉬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보상금이라는 말을 살짝 들은 것 같거든요. 네, 이 유실물법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도 규정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일까요? 다래님 진짜 캐치가 빠르신데요? 맞습니다. 네. 유실물법 제4조에 따르면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5%에서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됩니다. 따라서 유실물을 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라면 제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해서 유실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에게 유실물법에 따라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유실물법에 따라 유실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유실물의 권리자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저희가 정말 많이 강조했잖아요. 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경찰에 유실물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네, 꿈에도 나올 것 같아요. 너무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네, 유실물을 경찰에 제출하지 않고 직접 분실한 자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한 공고를 하지 않는 것이므로 유실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고요. 유실물법상의 보상금에 대한 규정은 경찰서에 유실물을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유실물을 제출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보상금과 관련된 명시적인 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유실물 관리자와 보상금 관련된 논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 정말 여러모로 유실물을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처리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래님.
정말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경찰에 유실물을 제출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관을 할 경우에는 유실물법에 따라 보상금 청구와 관련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고 보관 비용도 유실물의 권리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서 지급받아야 되는 거죠. 보관 중 물건에 혹시 이상이라도 생길 경우에는 법적 분쟁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곤란한 상황을 피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제 법적인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알아둬야 될 지식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아두시면 너무 좋죠. 이어서 말씀드리면 경찰서에 습득물을 잘 제출하셔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리고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한 경우에도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소유권을 취득하신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신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물건을 받아가지 않을 경우 소유권을 다시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유실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자 하신다면 필히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관 비용을 지불하신 후 경찰서에서 물건을 받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용 및 보상금은 물건이 반환된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비용 및 보상금을 청구하실 계획이시라면 반드시 1개월 내에 청구하셔야 한다는 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유실물을 발견 후 즉시 반환이 어려운 경우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유실물을 제출한다. 두 번째, 7일 이내에 유실물을 경찰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향후 유실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이나 보상금 청구 등을 할 수 없다. 세 번째, 7일 이내 유실물을 경찰에 제출한 경우 만약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유실물의 권리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해당 유실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찰서에서 물건을 받아가지 않을 경우 그 소유권은 상실된다. 네 번째, 7일 이내에 유실물을 경찰에 제출한 경우 유실물의 권리자에게 유실물이 반환되었다면 유실물 반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유실물 권리자에 대해서 유실물법 제4조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대박. 대박. 요약 정리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서 하나 주의하셔야 할 건요. 유실물 소유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 번 문자나 전화를 하시다가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나중에는 안 찾아가려나 하고 유실물을 임의로 소유하거나 아니면 폐기해버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를 또 저희가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자칫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으십니다. 소유권자에게 즉시 반환이 어려울 경우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받으실 수도 있고요. 찾아갈 의사가 없다 생각하고 유실물을 임의로 소유하거나 폐기해버리시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시 반환이 어려울 경우엔 7일 이내에 제출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각각의 기한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혹시 7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보관 중 사고나 분쟁으로부터 피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바로 고객과의 연락입니다. 만약 야놀자로 예약한 고객이라면요. 고객 전화번호와 연결된 안심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실일 당일 포함 5일째 되는 날까지만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사장님께서 고객센터로 안심번호 요청을 주셔도 되고 직접 파트너센터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예약 내역 상세보기 클릭 시에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서 안심번호 확인이 어려울 때는 이건 진짜 꿀팁인데요. 약간 오프 더 레코드긴 한데 카드 결제 고객인 경우에 결제 카드사에 연락을 하셔서 해당 고객이 물건을 유실했다고 이제 알려주시면 이 카드사에서 중간 연락책으로 고객에게 해당 사실을 안내해 줄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제가 꿀팁을 하나 알아가네요. 네. 이렇게 내 주변 로펌 4편 숙소 내 유실물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숙소 운영이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날짜를 챙기고 제출하는 과정들이 생각보다 번거로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호의로 하신 행동이 소유권자로부터 되려 불편한 민원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고가의 물건이라면 소송 등 법률상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까 꼭 인근 경찰서에 유실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반에는 이제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과정도 익숙해지실 거예요. 나중에는 오히려 이런 명확한 조치들이 고객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부분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뭐 두 분이 모두 좋은 말씀을 잘 해주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다
다 해주시네요. 그럼 이번 영상도 사장님들께 아주 많이 유익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내일도 사장님 숙소 대박 나세요. 내 주변 로펌!